일단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직업이 계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아마 개인적인 샵이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비우고 여기 참석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처럼의 관심만 화이트리스트 도입 초기, 도입 이전에만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화이트리스트의 도입을 막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하면 팬데믹이나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이런 인수공통 감염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외래종에 대한 그 규제를 좀 제대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이만큼에 했어도 정말 막아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화이트리스트의 도입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파충류 같은 경우는 581종이 검토 대상이 되어서 22종이 삭제되고 현재 559종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됩니다. 양서류는 총 201종이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서 검토를 마쳐놨는데 그 다음에 60종이 삭제되고 151종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됩니다. 파충류는 559종, 양서류는 151종이 현재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아마 여기에 누락된 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더 받아서 다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화이트리스트가 이게 원래 외국에 있는 화이트리스트의 제도와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화이트리스트는 동물 복지를 기반으로 개인이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종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종을 선정하는 것들은 필요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매니아들이 그 안전하게 이제 신규 사육자들이 안전하게 낄 수 있는 종을 선정하는 것들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잘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화이트리스트 리스트 자체의 제목이 수입 및 유통 가능 리스트, 외국은 사육 가능종 리스트, 우리는 수입 및 유통 가능종 리스트. 이건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작년에 제가 화이트리스트 영역에 참여하면서 중간부터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가서 제가 알기로 중간에 이제 동물복지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화이트리스트가 세 가지 도입의 필요성,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이트리스트의 도입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를 했던 벨기에 같은 나라는 거의 20년 동안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포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시간보다 우리나라는 단 2년 만에, 2년도 안 된 시간 만에 양속축 포유 이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시험 보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토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너무 성급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들은 화이트리스트 즉 우리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가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필수 동물의 리스트에서 탑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이 전부 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다시 수입하고 재수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도입의 필요성이나 과정상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리가 앞으로 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볼 때 저희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양파충협회에서 일을 맡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면 최선의 결과를 양파충 시장에 유치하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게 차선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 화이트 리스트를 한다고 기사에 났을 때부터 국내 도입종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검토 리스트는 581종이 도입된 약속파충 협회에서 이제 줄인 리스트일 거예요. 제가 이제 누차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거의 참여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의 이런 노력과 그리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초창기는 1차, 2차, 3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차 검토에서 방토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점점 숫자가 줄어서 결국에는 파충류 22종 제가 뱀을 했었는데 저도 누락을 준게 있습니다. 가을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누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리고 국내종 구렁이와 표적 가능성 있는 종 같은 경우는 제가 누락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애완반려견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방어를 해주셔서 저는 실제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포유류와 조류류에서 발생된 물질에서 예상조차 하지 않아요. 친칠자가 빠져 있어요. 저빌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양서파충류도 누락된 22종 혹은 누락된 양서에서 60종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회의할 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기사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외부에서 받아서 통과된 종의 리스트만 받았거든요. 누락된 종의 리스트는 혹시 공개가 되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누락된 종이 무슨 이유로 누락됐는지를 알아야 이제 토론을 할 텐데 저도 이제 여기도 공개 안 되면 사실은 한 가지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종의 양서류가 화이트리스트 누락됐다 그러면 다 생각이 다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토의하고 물론 이게 참으로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인터넷으로 얘기는 제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도 의견 좀 드리고 싶었지만 어떤 종이 뱀은 제가 누락시켰으니까 누락 같은 종은 알지만 동화뱀이나 거북이나 이런 종은 저조차도 어떤 종이 누락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드릴 수가 없고 아마 여러분도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으시고 알아야 알죠. 맞습니다. 무슨 종인지 알아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요. 회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리고 누락된 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입이 금지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작년부터 열심히 이제 검역을 준비했는데 검역을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시장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위해성 평가나 검역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화이트리스트 금지한다고 그냥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도 조금 심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충류 입분양 플랫폼 피드를 창업한 이병준입니다. 지금 여기 환경부랑 자원관 담당자분들은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수백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미로 재미로 이 동물을 키우는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생존을 걸고 이걸 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랑 자원관이랑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정말 생각의 갭이 크다고 느꼈어요. 이게 그냥 아이들의 취미생활 혹은 매니악한 일부 소수의 그런 매니아들의 생활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나다니면서 편의점이나 호프집에 가면 막걸리 많이 팔죠. 막걸리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국내에서 얼마짜리인지 뭔지 아세요? 연간 5천억짜리 시장입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있는 해수부에서 하는 반상어 시장이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5천억짜리 시장이에요. 근데 그 반상어 시장에서 수족관을 하시는 분들이 파충류를 더 많이 키우고 파충류 샵으로 전환을 하고 박람회를 열어도 해수부 반상어 박람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훨씬 더 많은 빈도로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그런 일종의 그런 매니악한 사람들의 취미생활 이렇게 이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처럼 이 시장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법안 자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이 시장을 죽이기 위한 법안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화이트리스트 종, 한 종, 두 종 추가하는 것보다는 영업에 관한 시행령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거의 매주 환경부랑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전에 코로나 때 이 법안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 법안을 시작을 할 때 국회의원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두 번째가 외래종의 국내 토착과 근절, 그리고 세 번째가 밀수 근절입니다. 당연히 밀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반대합니다. 여기 계신 판매자분들의 99%는 밀수 같은 거 관심도 없고 그런 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희가 기르는 이 많은 종들이 지금 국내에서 번식된 종들이 인수공통 감염병을 일으켰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번식한 종들은 인수공통 감염병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 파괴 우려인데 저희 파충류 업계에서 지금 주로 입분양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박람회에서 주로 입분양되는 종들은 지금 이 날씨에 밖에다 돌려놓으면 하루 만에 다 죽습니다. 이미 이 법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데 왜 잘 기르고 있고 이걸 생업을 하는 사람들을 왜 밀수하는 사람들이랑 엮어가지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법안을 쪼고 계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 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앞으로 술을 절대 마시지 못하게 하자. 술을 마실 때마다 정부에게 보고를 하게 하자. 술을 마실 때마다 나의 허락을 받아라. 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더 단속을 하고 음주운전을 못하게 캠페인을 벌이자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방안들은 저희가 봤을 때 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업에 관한 시행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오늘 참석하신 자원관이랑 환경부 과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준비를